미안합니다. 오늘은 여기를 풀 거예요. 3번. 이제 미리 풀어본 친구들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쉽지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개념으로 사실 풀면 되긴 되는데요. 이게 그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쌤이 1학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념을 공부하는 단계도 있고요.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에 적용시켜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단계까지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수학 공부할 때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3페이지 프린트물을 혹시나 먼저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있다면 뭐 잘 풀었다면 지금까지 뭐 방학 동안 공부도 조금 해왔고 그래서 뭐 열심히 했다면은 무난하게 풀 수도 있겠지만 근데 쌤 생각에는 이제 집합이라는 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연산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그런 사칙 연산이랑은 달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큰 차이점은 모르겠죠. 그렇죠?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부분 집합에 대해서까지도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한이 좀 많이 있는 상태죠. 물론 그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문제들이 나와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1분만. 여기 집합 문제들 일단 여러분들 요 1번 문제 있잖아요. 요거부터 좀 잠깐 읽어 보세요. 읽어서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A와 X와 B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인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쌤이 또 추가적으로 해줄 말이 있거든요. 요 부분 집합의 요 기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그거는 잠깐만 다 요거 파일 하나만 좀 보내고 바로 할게요. 요 문제부터 좀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다. 한번 문제 확인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일단은 여기 A라는 집합이 이제 A란 C, 스몰 a, 스몰 c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B라는 집합이 A, B, C, D, E라는 집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만들으라고 했냐면 A라는 집합이 X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고 X라는 집합이 또 이제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요 X가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라는 집합 A, C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뭐 B라는 집합을 A랑 C가 요 A 안에 있어야 되니까 B, D, E는 이렇게 B 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그려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요 사이에 껴있는 x를 표현해라. 그리고 저 집합 x를 모두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 일단 a는 무조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포함이 돼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면은 또 뭐 어떻게 돼도 될까요? x가 요런 식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 처음에 거 이렇게 표현할까? 음. 그러니까 x가 요 파란색과 초록색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파란색과 초록색 요 것을 보고 딱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x라는 집합 x는 원소 A, C를 항상 포함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문제 간단하게 풀었던 것 중에 원소를 이제 항상 포함해야 된다라는 케이스에서는 이제 경우의 수 하나 지정해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 막 구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수적으로 조금 표현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x가 A, C, B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A, C, B, D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것도 가능할까요? A, C, B, D, E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A, C, E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될까요? AC? X가 이렇게 AC가 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보면은 X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게 하겠지만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보면 X가 살짝 그 A보다 쌤이 동그라미를 작게 그리긴 했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A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냥 그림만 벤 다이어그램 그림만 그냥 조금 작게 그린 거지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두 개가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 집합에 포함 관계가 있을 때 X랑 A가 똑같아지는 그 순간도 괜찮을까? 요거입니다. 일단 정답은 네, 가능하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해서 쌤이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할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기호를 썼었어요. 요거. 그러니까 등호. 우리 부등호 할 때 밑에 이제 등호 표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쌤이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기호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기호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 부분 집합 기호들을 보면은 등호가 없어도 이제는 저 밑에 등호가 들어간 기호를 안 써요. 그래서 등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등호가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항상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을 했을 때 집합 X를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냐? 원소 A, C를 항상 포함하고 오케이? 오케이? 항상 포함하고 이제 C, D, E를 선택을 해서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C는 항상 있으니까. 여기에도 보시면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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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항상 있죠. 그래서 B, D, E 같은 거 선택을 하냐 안 하냐를 선택을 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총 카운팅을 해버리면은 집합 X의 개수가 나와버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밑에 계산한 거는 왜 저렇게 되는지 알죠? 어. 왜 저렇게 계산했는지만 알면 됩니다. 됐죠? 정리하시고. 정리됐죠? 이제 2번 해볼게요. 자, 2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분석을 해보면 집합 A가 이제 1, 2, 3, 4, 5라는 이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부분 집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돼야 되냐? 1, 2, 3 이런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적어도 한 개의 짝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하나 이상의 짝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요거.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딱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방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쌤이 두 번째 방식으로 알려주는 걸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한 개 짝수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짝수 2만 포함했을 때 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2만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1, 3, 5 홀수는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2는 이렇게 포함해야 되고 짝수 4는 포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포함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면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8개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짝수 4만 포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2, 3, 4, 5 이렇게 하고 얘는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얘는 포함되면 안 되죠. 2는 이번에. 그 다음에 되거나 안 되거나 얘는 무조건 포함돼야 되고 얘는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마찬가지로 8 이렇게.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의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가 두 개인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짝수가 2, 4 모두 포함 하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있었을 때 홀수들은 포함되든 말든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하고 4도 이렇게 모두 포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1, 2, 1, 2 해서 8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모든 케이스들을 다 이렇게 연산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24개의 부분집합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쌤이 아까 문제를 풀기 전에 처음에 이야기도 했다시피 두 번째로 설명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이 중요해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거냐 하면 반대말을 찾는 겁니다. 반대말. 이 녀석의 반대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씌옥 들어가나? 예? 요 녀석의 반대말이 뭐죠?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 그러면 반대말은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거. 그치?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홀수만 존재하는 제한은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수만 가지는 서브셋들을 구해보는 겁니다. 부분집합들을. 그러면 똑같아요. 1, 2, 3, 4, 5 이렇게. 그러면 홀수만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개수 세 보면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4 이렇게 된다고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 전체 집합. 전체 부분 집합 개수. 그러니까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 이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홀수만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들이 이렇게 4개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가 되죠? 2의 5제곱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그러면 8, 4, 그러면 32거든요.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 모든 부분 집합에서 여기 홀수만 존재하는 거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몇 개가 되죠? 28개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근데 답은 여기 24개거든요. 지금 28개에서 그러면 뭘 더 제외하면 될까요? 원래 다른 보통 문제들은 이렇게 그냥 전체에서 반대인 경우 빼서 많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잠깐만 내가 잘못 풀었나? 4, 3, 8에 24 맞잖아. 그렇죠. 내가 뭐 계산 미스한 거죠? 8? 어디가 8이죠? 홀수만 하면 8가지가 나온다고요? 아, 미안해요. 아, 내가 여기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여기 홀수만 써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쌤이 반대로 했네요. 그 2랑 4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8로 돼서 24. 그 원래 딱 반대인 경우로 하면은 딱 나와요. 쌤은 순간 공집합도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공집합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쌤 여기 했던 거 이제 얘기해 준 친구에게 체크를 해둬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전체에서 반대 케이스를 빼는 요 경우로 많이 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 케이스를 생각해서 푸는 경우 그 방식이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쌤도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여기 첫 번째 풀었던 요 방식대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두 번째 게 더 편합니다. 어쩔 때에는 이게 진짜 편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풀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좀 필요 없는 거는 글자 크기를 좀 줄이고요. 필요한 거를 최대한 키울게요. 그게 낫겠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죠? 됐죠?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3번도 여러분도 이런 문장 많이 볼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이걸 루트라는 개념이랑 응용해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가서 하고 지금은 요 자연수 지금 자연수 조건이에요. 됐죠? 그럼 3번 문제 확인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집합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랍니다. 그러니까 S가 예를 들어서 1, 2, 3 땡땡땡 해서 이렇게 무한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홀수가 마음에 든다. 해서 요 홀수만 무한개로 갖는 집합일 수도 있고 난 왠지 11번부터 20번까지가 땡겨. 그래서 이렇게 일부분만 자연수의 일부분만 원소로 갖는 집합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일단은 자연수로만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음의 정수 0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 첫 번째 조건이 어떤 원소 x가 그러니까 여기 s가 막 자연수 이렇게 있다가 가운데쯤에 한 x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까지만 있었다라고 쳐보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 S에 X라는 원소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요 X가 일단은 분명한 건 자연수겠죠. 그치? 그러면 X가 자연수면 14-X도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14-X도 한 여기 좀 지워져 가지고 이렇게 S 자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도 자연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x든 14-x든 요 집합 x 안에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를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럴 수 있잖아. 그치? x를 1이라고 하면 14-x가 뭐가 되죠? 13이 되죠? 그러면 둘 다 어때요? 둘 다 자연수 조건에 만족하죠. 그치? 얘가 1이 되면 얘가 13이 돼가지고 요 S 중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뭐 중괄호 안에 자연수 넣는 거는 뭐 내 마음대로 그냥 넣으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14-X는 1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둘 다 자연수를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규칙성이 대충 보일 거야. 만약에 X가 13이라면 14-X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한다고. 그런데 X가 14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14가 되면 14-X가 0이 돼버리죠.
따라서 여기 14-x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이 일어납니다. 이 기호는 여러분들 모순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x가 1부터 13까지만 만족을 하는 거죠. 오케이? 마라.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집합 지금 요 위에 조건 만족하는 게 이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 S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은 거고, 여러분들 공집합이 아닌 집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면 X가 1부터 일단 13까지 가능하다는 건 알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S를 이렇게 1을 하나 선택했어. 그럼 무조건 뭐는 들어가야 돼? 13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S가 1하고 2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무엇과 무엇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13과 12가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 S의 개수를 다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1하고 5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1하고 5가 들어가면 뭐랑 뭐가 무조건 있어야 되죠? 13하고 9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치? 됐어요? 그래서 뭐 반대로 생각해서 1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1도 들어가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9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도 들어가 있는 거야? 5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카운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해 볼래요? 요거 과제로 한번 받을까? 요거 과제로 받아서 한번 해줄까? 어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지 없는지. 듣고 있군요. 열심히 듣고 있군요. 지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살짝 힌트 드릴까요? 음, 좀 개수 적은 걸로 힌트를 한번 줘봐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있고 이거이면
3-x. 3-x는 너무 작나? 4-x라고 해볼까요? x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요 조건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자연수라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 녀석이 자연수 원소여야 되는 거는 똑같고, 그러면 x가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3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3이 들어가 있으면 1이 들어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어. 그러면 2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끝. 그치? 그 다음에 3이 들어가 있으면은 1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 처음에 만들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1, 2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1, 2를 선택하면 1이 들어가 버리면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3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2가 들어가 있으면 또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끝.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1, 2, 3을 넣으면 결국 어때요? 큰 의미 없죠. 뭐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1, 2, 3, 4는 돼요? 안 돼요? 1, 2, 3, 4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1, 3, 2, 1, 2, 3. 공집합이 아닌 집합 몇 개가 나와요? 이러한 조건 내에서는 3개가 딱 나오죠? 그치? 위에 것도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여기 2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딱 가운데 있는 숫자잖아. 4 빼기 2 하면 어차피 2니까. 그치? 여기 그런 경우에는 원소 하나짜리도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치? 가운데 수. 그러니까 짝수면은 나누기 2 딱 해가지고 가운데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14-x에서 x가 예를 들어서 7이 돼버리면 s가 요 7 하나만 갖는 원소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 예를 들었던 거 좀 줄여볼까요? 이제 설명할게요. 자, x가 얘를 좀 지울까요? 뭐 이제는 뭐 문제 자체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s가 1이라는 게 있으면 1, 13 이렇게 가능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2가 있으면 22 쭝쭝쭝 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7 여기까지 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집합 공부할 때 이렇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면 돼요. 처음에는. 됐죠?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했으니까 원소 2개짜리 한번 해볼까요? 1하고 2를 넣어볼까요? 1하고 2를 넣으면은 13하고 12가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1, 2만 들어갈 수 있나? 그런 건 아니죠. 1, 5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1, 5가 들어가면은 13하고 9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살짝 복잡해지죠. 그러면 문제는 1하고 7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1하고 7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13만 이렇게 덜렁 표현이 된다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원소를 2개를 추출을 할 때는 그치? 여기 2개 추출하는 거, 즉 1에서 6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2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이제 원소 2개짜리로 나오는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1하고 아니면 7을 포함을 해버리면 이 원소 하나짜리가 추가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뭐 여기에서는 어차피 그냥 뭐 개수 구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뭐 어떤 특정 부분집합을 구해라라고 할 때는 이런 조건도 그 응용된 문제에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개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개수 한번 구해 볼래요? 개수.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그 몇 개 중에 몇 개 선택하는 개수 구하는 건 아직 확통해서 안 배웠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봐봐. 개수 구하는 건 나중에 쌤이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 뭐 5개 중에 2개 선택하기 이런 거 그 확률과 통계에서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긴 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1, 2, 3, 4, 5, 6, 7, 그 다음에 8, 9, 땡땡땡, 13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뭐 쓰거나 안 쓰거나 쓰거나 안 쓰거나 다 똑같죠. 어디까지? 7까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만들어졌던 녀석의 개수랑 밑에서 만들어지는 녀석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쌤이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왜 쓰거나 같거나 뭐 쓰거나 안 쓰거나 이 개념을 왜 적용을 안 했죠? 여기서 보면은 1을 쓰는 순간 13은 어때요? 1 따라서 오는 거죠. 사실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13을 써버리면은 1도 무조건 따라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13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냥 정방향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 방심하면 안 되냐? 여기서 보시면 1, 2, 3, 4, 5, 6, 7 이렇게 원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원소들이 보면은 쓰거나 안 쓰거나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죠? 각자 원소가 다 쓰거나 안 쓰거나에 대한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하나는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 다 쓰거나 안 쓰거나의 각각 조건들이 있는데 만약에 전부 다 안 써버리면 어떻게 돼? 당연히 공집합이 돼버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공집합을 이렇게 하나 빼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의 7제곱 빼기 1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2의 7제곱이면 얼마죠? 2의 10제곱이 1024고 9제곱이 512 256 128 뭐 127개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3번 문제입니다. 됐죠? 정리하시고 좀 키워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더 편하도록. 했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4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5번만 하고 마치죠. 4번은 그냥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음, 5번이에요. 자, 보시면 자 문제 조건에 A라는 여기 원소 2, 5, X 플러스 1, 3, Y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데 A랑 B랑 두 개가 똑같은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2랑 2 이렇게 있죠. 똑같은 집합이니까 원소도 아예 똑같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5가 있어요. 5가 있기 때문에 요 3이라는 숫자가 5가 될 수는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5가 돼야 되냐면 y-2 요게 5가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5는 y-2 따라서 y는 7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x 플러스 1은 3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맞춰나가면서 풀면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1은 3. 따라서 x는 2. 따라서 x 플러스 y는 9.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쉬운 거 먼저 풀었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6번 또 5번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알겠죠? 뭐 2차 방정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6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요 4번 간단하게 풀고 그 다음 요 집합의 연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